자, 휴식을 하고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저희들이 그 제주도에 가는 그 직접적인 이유인 제주도의 그 보건의료 현황과 그 영리병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제주도의 평균 연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대 수명? 기대 수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우리 임사희 선생님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살인데요? 기대 수명이? 아니 높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지금 그때 봐가지고 뭐 일단은 뭐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공기도 좋고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어릴 때 생각하면은 평온했어요. 크게 무슨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그 마을이나 차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 그런 영향도 좀 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고요. 예. 혹시 그 제주도에 그 공공병원이 있나요? 지금 제주의료원이 있고 서귀포시 의료원이 있습니다. 아,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시 의료원. 그리고 공공병원 범주에 잠깐 될지 모르죠. 어쨌든 그 제주대학교 병원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의료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뭐 모자라는 편인가요?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제주대학병원에 대해서 잘 이제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지 못한 면이 있는데 몇 가지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다시 한번 봤더니 제주도에 종합병원이 6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2017년, 18년 정도인데 그런데 제일 큰 병원이 제주대학교 병원하고 그다음 한라병원이에요. 네, 보면 이제 진료 과목이 둘 다 24개의 과목이고 병상 수도 비슷해요. 한 630 또는 이제 590병상. 600병상 내 병원이 이렇게 2군데가 있고 그 외에는 뭐 한 200에서 300 또는 뭐 좀 더 작은 병상수로 해서 종합병원하고 병원들이 있는데 주된 특징이 거의 많은 부분이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흔히 어떻게 구분하면요. 한라산 기준으로 바로 북쪽은 제주시고요. 바로 남쪽은 서귀포시예요. 그리고 이제 동쪽과 서쪽 이렇게 지금 구별을 되고 보면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쪽은 의료기관이나 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적은 상태인 거고 서귀포 쪽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서귀포 쪽이 그렇고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시 의료원은 종합병원이 아닌 거죠. 아직은. 그럼 서귀포에 사시는 분들은 그 좀 이렇게 그 의료기관을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시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불편함 많이 느끼죠. 네. 녹지병원이 서귀포에 있죠? 예, 녹지병원이 현재 서귀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서귀포 지역에 아마 쪽 정확히는 무슨 그 헬스케어 타운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로서 이제 녹지병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서귀포시에 실제로 필요한 거는 그 서귀포시를 커버할 만한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는 공공병원이 좀 더 적합한 형태의 병원이다라고 밖에는 뭐 생각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거기 이제 일단 이제 육지 쪽은 잠깐 육지하고 섬을 이분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이쪽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공공 그 의료 관련된 거 한번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이쪽 그 우리 각 그 시도에서도 이 도시 쪽 대도시 쪽으로는 그 의료기관이라든지 것들이 충분해서 응급의료까지도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교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쪽은 아주 충분한 반면에 이쪽 그 시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가 적은 읍면 단위들은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거리나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대도시보다 몇 배가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마 그 제주시에 아까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 그나마 물론 이제 대도시 쪽하고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또 이제 낮을 수는 있겠으나 제주도만 만약에 국한한다면은 이쪽 의료기관은 아마 응급의료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료의 어떤 그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뭐 제주를 제일 낫다고 한다면은 이쪽 동쪽 서쪽이라고 얘기하는 읍면 단위들 그 다음에 그 다른 지역들은 아마
뭐 응급의료라든지 이쪽 의료에 있어서 뭐 소외되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뭐 판단이 들 수 있는 거죠. 네. 그 뭐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제주도 그 서귀포시 의료원이 종합병원이긴 하더라고요. 17과에 병상수가 한 278병상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병상수 규모나 이런 데서 좀 제한적 요소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제한적인 그러니까 제주시 지역으로 몰려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거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인데 그 공급을 정부에서 계획하지 않잖아요. 그냥 시장에 맡기고 민간에 맡기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주도 차원에서도 지금 이런 현황에서 과연 어떻게 제주도 그 의료기관의 공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발전시켜야 될 거에 대해서 제주도 자체 계획이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뭐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상태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귀포 지역도 서귀포 의료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재정이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영리병원을 가지고 현재 제주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리병원이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초창기에는 좀 나오다가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는 제주도 사람들도 안 믿어요. 그거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한테 혜택 보는 건 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계획도 원래 없었고. 그리고 이제 뭐 녹지병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병상 자체가 이미 작고 그 다음에 진료를 보는 과 자체가 작다라고 이미 네 개 과인가 그렇죠?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영리병원으로서의 그 어떤 질적인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한다라는 부분들이 애초에 초반부터 이미 이 부분들은 그 논리 자체가 많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나왔던 부분들의 논거는 이미 계속 해왔던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물리냐 뭐 이런 얘기랑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열어서 한번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이제 그쪽 이제 찬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답답하고 좀 있던 분들은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아까 쭉 나겠지만은 그러면은 이 공공적으로 그 의료를 어떻게 공급을 하고 좀 더 나은 질적인 서비스를 너무 민간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없이 책임과 그 다음에 권리를 자꾸 이쪽에 양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번 부분들도 결국엔 그런 건데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지금 많은 시민화자들이 반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포함해서 많은 또 약사들이 3월 9일날 가서 그 영리병원 개설 반대 시위를 할 텐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 더불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좌절된 이후에 제주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의료에 대한 어떤 공급과 서비스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추후에 계속적으로 좀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주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내부에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기는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좀 뭐 진행되지 않을까. 논의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그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공공의료 관련된 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다른 대도시나 읍면 내에서도 생색만 내고 자료만 나오고 실제적인 행동으로는 안 옮기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가 결국엔 뭐 녹지병원이 안 생긴다더라도 어떤 그런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분들이 고민이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은 계속 그런 제2의 녹지병원, 제3의 녹지병원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 우리 임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의료의 공공성, 그러니까 그 한 커뮤니티의 그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그 의료를 진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의 그 제도적으로 공공 의료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보기에 필요한 병원이 뭐냐. 그래서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가령 이제 뇌출혈이 생겼어요. 가족 중에. 그럼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경기도 쪽에 있는 분에서 뇌출이 생겼다. 그러면 선택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가장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 쪽으로 이송해서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은 또 서울 쪽으로 와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막 물어보죠 이제. 막 네. 빅4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막 이렇게. 그렇죠. 제주도 분들은 그렇게 가려면 이제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야죠.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어떤 거냐면 약간의 절망적 요소가 되는 거죠. 그나마 지금은 그렇지만 비행기에 탈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지만,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뭐 70만 가까이 이제 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진료 권역으로서에서 가능한 종합병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설 필요가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요. 네. 네. 예를 들면 제가 그걸 비교를 못했는데 서울의 한 구 정도 되면 거기다 뭐 100만 내외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급이라고 인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보라매 병원에 벌써 1000병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병상수라는 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뭐냐면 각 과목에 전문의들이 그만큼 많고 인력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따지겠죠. 그게 과연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적자 안 보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리들이 좀 한쪽에서는 성립되겠지만, 진료라는 측면, 의료 서비스 측면이라 본다면 일정한 인구에 가능한 어떤 의료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그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제주도에서는 그게 충분히 이제 얘기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저는 그게 지금 현재 큰 문제고, 제주도 사람들은 다 그거를 가장 크게 느껴요. 아, 그래요? 네.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금 사망률을 보시면 거기에 다른 거 뭐 심혈관에 대한 사망률 이런 거를 많이 줄었는데,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또 이제 증가인 게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서 사망 통계거든요. 무슨 사고요? 뭐 자동차 사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사고. 그러면은 그럼 외상센터가 지금 한라병원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좀 더 활성화되고 있고, 한라병원에서는 전국 평균으로 사망률을 낮추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그건 높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높으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지금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 제주도의 보건의료에서는 이제 큰 문제인 거죠. 그게 더 발전 방향인 거고. 그런 방향이 봤을 때 뭐 이 국제녹지병원은 그냥 좀 약간 생뚱맞은 거죠. 그러네요, 연관이 그러니까. 없고 여기서 무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의료적인 측면보다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지역 경제 활성화니 뭐 이런 논리들이 좀 얘기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센터가 있는데, 이런 센터가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진 것보다는 일정한 규모에 대한 병원에 같이 통합돼서 운영되는 게 인력 운영이나 아니면 환자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나 측면에서부터 나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그러면 들죠. 지금 말씀하신 그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병상 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은 약간 1000병상 기준으로 좀 일단은 단순히 좀 아까 말씀하신 보라매 병원 그 급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거기는 응급실까지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응급실이라는 것은 24시간 상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과에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응급 환자에 대한 시술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장비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인력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이번에 오늘 오려고 잠깐 봤더니 다빈치 수술이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 대학병원에서. 네.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제대로 된 계획이 있고 인력이 뒷받침되면 필요한 장비나 이런 거는 갖출 수 있다. 저희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지 무슨 단지 그렇게 안 돼서 이제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문득 또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게, 저희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그런 의료 상황을
그 원희룡 지사가 모를 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 아유, 알겠죠. 그러니까- 전국 수석을 하신 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 무시무시한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라는 네.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뒤집어서 자기한테 정말 이득이 될 만한 게 정말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또 그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주도에 살지 않지만 제주도 출신한 이유로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제주도 사람들의 정서는 제주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육지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의 그 목에 칼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게 뭐 어떤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영리병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또는 보수층의 어떤 지지, 자기가 이제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 내에서는 이미 그게 제주도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이 아니라는 게 그냥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론적 근거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제주도 공론화위원회라는 결정을 뒤집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속속히 많은 부분이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허가상에 있어서의 문제점부터 시작을 해서 더군다나 그 병원이 3월 4일날 개원해야 되는데 개원도 할 수도 없고 또 그 돈을 못 줘갖고 뭐- 그 차압까지 되어져 있는 그런 재정적 부실 상태까지 드러나 있는데 그걸 분명히 알았을 테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의 병원도 아니었고 또 그게 표출이 되어졌고 지금 그 병원 자체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실한 병원이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도 없는 병원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허가를 해주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상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큰 미스테리였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공론화위원회 얘기를 받아들여서 지금 아까 임성현 선생님이 의견을 주셨던 제주도에 필요한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그런 부분들로 나갔다 그런다면 육지를 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원희룡의 정치적 입지가 지금보다는 달라졌겠죠? 근데 예. 그거랑 정반대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재정 자립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업의 재정 지원을 따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 지금이 문재인 정부 시기가 아니라면 혹시 그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했지?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아마 원희룡 도지사의 또 나름의 정치적 셈법이 있지 않을까. 그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지금. 아까 그 제주도 공공병원이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공공병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과 거의 비슷한 예를 뭐 그런 들면 지금은 좀 다른데요. 경기도가 6개가 병원이 있거든요. 뭐 파주, 안성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안성병원이 한 300병상 규모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그 안성병원 정도 규모가 서귀포시 의료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제주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600병상 정도 되는 거고 한라병원은 민간으로 있는데 사실 그 정도 병원은 좀 상당히 일반 이제 도립의료원이라고 하는 지방공사 의료원 정도 급으로 보면은 좀 큰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병원들이 뭐 안성병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성남시 의료원이 500병상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네. 임선 선생님 생각에는 그런 병원들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의 기능을 하려면 그 지금 부족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재정적 요소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보다 큰 문제는 이제 인력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 예. 그건 뭐 예를 들면 그만한 전문의사의 풀과 를 갖추고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분명히 그다음 종합병이라고 했을 때는 수익이 되는 과도 있을 거예요. 환자가 많고. 근데 수익이 안 되지만 필요한 과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게 그렇지만 중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서로 그러니까 필요한 의사 전문과목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 인력들을 이제 유지하는 이런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약사들도 그 지방으로는 잘 안 가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런 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것도 상당히 심하겠죠. 예, 그 과마다 또 그런 저희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어떤 그 논란이 어쨌든 빨리 녹지병원을 폐쇄를 하고 그 녹지병원을 어떻게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 그 탈바꿈해서 자리매김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쪽의 논의로 좀 생산적으로 그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은 녹지병원 문제는 제주도에서 전혀 생산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러니까 거의 육지에서 원하는 것이 제주도에서 실험처럼 시도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다 하지 말자 의견을 냈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도지사가 뒤집은 거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제도가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거고, 실제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논의, 도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증진시킬 거고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이런 논의가 더 많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뭐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지 쪽하고 틀리게 여기는 이제 뭐 어떤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수습이 안 될 경우에는 뭐 차를 통해서 빨리 인근 뭐 큰 병원으로 옮긴다든지 그다음에 인근 대도시로 옮긴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안 될 경우에 결국에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시간적으로 또 최소한 1시간 이상을 40분이나 1시간 정도를 날아가야 되니까, 그 절차를 따지면은 한 골든타임 같은 경우에는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한두 시간을 소요해야 될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족적으로 이게 건설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엄한 그런 영리병원 논의로 이게 좀 사회적인 논의가 그 소모되는 부분들이 뭐 제주 도민들에게도 좀 손해일 것 같고, 이거를 추진하는 여러 가지 그 공공의료를 추진하는 사람들한테도 소모적일 것 같고, 참 빨리 이 부분들은 빨리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랜 시간 우리가 제주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임 선생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한 말씀 하시고 이 시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이런 경험, 그 팟캐스트 경험이 처음이라 저희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중앙정부에서 입장을 매듭을 지어주는 게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제주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필요하다면 혹시 해서 제주도에 이득되는 게 혹시 있나, 이런 심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 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특히 영리병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더 이런 입장을 밝힌다면 이 논의는 제주도에서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을 자꾸 이 제주도에서 넘기니까 더 소모적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파주에서 그 여기까지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김선희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팟캐스트 참여해주신 기도원님과 우리 주영 선생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회는 이걸로 마감을 하도록 하고, 다음번 21회 예고는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스카이캐슬에 보면 어쨌든 간에 그 뭐 공부 경쟁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경쟁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게 ADHD라고 하는 약, 우리가 스마트 드럭이라고 하는
약들이 있고 이 약들이 이 우리가 기억력을 뭐 촉진시켜 준다 뭐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얘기가 되고 지금도 처방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약들인데 이런 약들이 어떤 약들이 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음번에는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예고를 드리면서 오늘 팟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